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부동식 시간입니다. 부동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동식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x에 대한 1차 부동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동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제일 첫 출발은 뭐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a의 부호부터 살펴봐야 된다. a가 양수다 라고 한다면 양변을 a분의 1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부등호의 변화가 없고요. a가 음수라고 했을 때는 a분의 1로 양변을 나눴을 때 빨간색 부등호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땐 풀어보면 x는 a분의 b보다는 크다라고 풀면 답이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x가 부등호가 뒤집히면서 a분의 b다. 그게 핵심이죠. 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인 상황에서 부동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b가 양수와 음수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요. 자, 한번 생각해보면 a가 양수라면 0 곱하기 x는 예를 들어서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쪽은 x에 무엇을 넣더라도 0이 될 거고요. 부등호를 만족하는 x값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는 없다. b의 부호에 따라서 해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b가 음수일 때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쪽에다 뭘 넣어도 이쪽은 0이 될 거고요. 0은 마이너스 1보단 당연히 크니까 무엇을 넣어도 해가 될 것이다. 해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눈여겨서 봐주셔야 되죠. 자, 특수한 절대값을 포함한 부동식은 어떻게 풀겠느냐라는 파트입니다. 방정식과 동일하고요. 절대값 안의 부호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푼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번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의 게 양수로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x-2 2x-1이라는 부동식을 얻고요. 부동식을 2항에서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누어 푼 범위와 나온 결론과 공통 범위를 찾아서 써준다. 자, 수직선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 있고요. 2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범위는 여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2번이요. x가 2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2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넘겨서 정리해보시면 3x는 3.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 얻을 수 있겠네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공통범위 적어주셔야 되고요. 공통범위 확인해보면 수직선 그리시고요. 1보다 크거나 같다. 1이 있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먼저 표시하고요. 2보다는 작다. 공통범위는 여기다. x는 1과 2 사이다.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 두 개의 결론이 나왔죠. 최종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범위를 써줘야 된다. 1번 경우와 2번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합쳐서 식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최종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가 1번 범위고요. 1보다 크거나 여기가 2.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2번 범위니까요. 두 개를 합쳐서 써주면 최종적 결론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결론이 된다는 거죠. 이 범위를 다 써준다는 얘기고요. 자, 절대값 부동식 한 문제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네요. 수직선상에 그려가지고 범위를 나눈다는 건 방정식과 동일하고요.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마이너스 1과 2를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x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은 거죠. 자, 범위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번 범위입니다. 그랬을 때는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한다면요. 기억과 니은의 부호를 확인해 보시면 1번 범위에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안의 것이 둘 다 음수가 될 거고요. 2번 범위에서는 2번 범위도 한번 써볼까요?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3번 x가 2보다 크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눌 거죠. 부호부터 확인하고 가시면 2번 범위에서는 기억은 양수가 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니은은 음수. 3번 범위에서는 기억도 양수, 니은도 양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만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땐 기억, 니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보다 크다. 마이너스 2x는 4보다 크고요.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겠죠. 이렇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범위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인 공통범위는 확인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결론 나오겠네요. 수직선으로 확인해보세요. 자, 두 번째 범위요. 기억은 양수 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니은은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 5보다 크다. 결론은 3, 5가 돼서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범위요. 둘 다 양수죠.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5보다 크다. 2x는 6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공통범위 확인해 주셔야 되죠. x는 3보다 크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은 두 범위를 합쳐서 써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직접 풀어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이 나와 있죠? x에 대한 2차식이고요. x는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양수가 나왔을 때 자, 판별식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나눠놨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라는 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 2개. 근 2개. d가 0이면 근 1개. 여기는 실근 없다. 실근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죠. 자, 그림상으로 보시면 실근이 2개인 상황은 2차함수 그림이 전부 다 2차함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실근이 2개인 상황. 실근이 1개인 상황은 이렇게 2차함수가 있으면 여기 접하는 상황. 여기를 알파 중근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죠.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림을 보고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상황을 적어라. 그런데 판별식을 써봤더니 0보다 크더라 라고 한다면 0보다 큰 상황은 여기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y-값이 여기를 y라고 잡고 y가 0보다 큰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0보다 큰 상황 표시해보면 여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최종 결론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알파보다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동일한 식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지금 색칠한 부분이죠. 다만 등호가 들어갔으니 등호에 유의하면서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상황 한번 볼까요? 0보다 작은 상황. 여기를 y라고 잡은 상황에서 y가 0보다 작은 상황 색칠해보면 여기죠? 그럼 x범위로 나타내보면 x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가 된다.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주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빨간색이고 등호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x는 알파와 베타 사이. 자, 이런 식으로 판별식에 따라서 부등식이 풀려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지금 중근 상황입니다. 중근 상황 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상황으로 여기를 y로 잡고 y가 0보다 큰 상황. 자, 여기죠? 다만 여기는 제외될 겁니다. 여긴 0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x는 알파 제외,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쭉쭉쭉 나가보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은 이것은 전범위죠. 이것은 모든 실수다. 0보다 작은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있나요? 이것은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범위는 없죠. 다만 0인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x는 알파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 축과 만나는 게 없는 상황도 살펴보시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0보다 큰 상황을 그려라. 색칠해보면 지금 전범위인 거 보이시나요?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죠. 모든 실수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상황 있나요? 이것은 해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은 상황,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자, 이렇게 2차 부등식 푼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순하게 보면서 필기하시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직접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큰다. 그러면 그림으로 먼저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가 여기를 y라고 잡았을 때 그래프가 y가 항상 0보다 커야 하니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은 뭐다?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일 수 없이 양수만 되고요. 음수면 뒤집히니까요. 판별식은 어떻다? 축과 만나지 않아야 하니 0보다 작다가 돼야 합니다. 그래프가 위로 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그래프 부등호의 호 때문에 얘를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상황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빈출하는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려면 그림상으로 이런 식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식이 되려면 최고차항 계수 양수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구해라. 자, 그림상으로 x축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심지어 이렇게 접해도 되겠죠? 접하는 상황까지. 그러면 a는 양수여야 하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중근까지도 포함이 되겠네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x축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가 돼야 할 거고요. 판별식은 동일하게 0보다 작다.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한다. 똑같이 보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능한 거니까 a는 0보다 작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된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빈출하는 내용이죠. 꼼꼼하게 정리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2차 함수와 마지막 내용인데,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2차 부동식. 2차 함수가 최고차원 계수 양수고, 직선이 뭐 기울기 양수인 이런 연립 2차 방정식이 있는 상황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은 뭐죠? 자, 써보면, 이렇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와 교점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연립을 했다는 거죠. 교점 상황을 보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1개, 중근이란 소리고요. 만나는 점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라는 상황이죠. 그림상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 알파, 베타.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 여기 알파. 그때 판별식이 0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2차 곡선과 직선을 연립했을 때 안 만나는 상황이 연립한 2차 방정식 여기요. 여기에 판별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 입장에서는요. 방정식에서는 여기선 x는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x는 알파 중근이 나오고요. 여기는 실근이 안 나옵니다. 허근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 중요한 건 여기 부등식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요. 자, 이런 부등식을 그림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논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상황,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x 범위로 써보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알파보다 베타보다 크다라고 노란색 범위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여기를 y라고 두고 y라고 뒀을 때 y 값이 작다는 얘기죠. 직선이 y 값이 더 큰 상황. 직선이 y 값이 더 큰 상황은 이쪽 부분에서는 y 값이 직선이 더 크다. 그러니까 x는 알파와 베타 사이다. 등호가 조심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이죠. 자,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림 상황이 지금 판별식이 0인 상황일 때, 이런 식의 그림일 때를 보시면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큰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림상으로 색칠을 해보면 여기죠. 다만 여기서는 만나기 때문에 커지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답을 적어야 되느냐, x는 알파 제외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똑같은 상황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전범위에서 2차 함수가 다 크죠? 2차 함수가 다 직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직선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 보시죠. 직선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 여기서 딱 알파일 때만 직선이랑 2차 곡선이 같아지죠? 직선이 y값이 더 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x는 알파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선이 더 큰 상황, 마지막 그림에서 있나요? 2차 함수가 전부 다 크죠? 이거는 근이 없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각각의 칸을 채운 것을, 지금 중요한 이쪽 칸이요. 여기서 칸을 채운 것을 필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접 이 상황에 이 근이 나오는지 지금 써있는 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